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강곡선. 선생님 지금 촬영하는 날은 밖에 비가 오는 날입니다. 선생님 그래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열심히 패드로 문제를 풀고 있는 중이죠. 여러분은 지금 뭘 하고 계시나요? 자, 오늘 하루는 잘 보내고 계셨는지, 그리고 약간 좀 선생님 이렇게 목소리만 듣고 있으면 약간 라디오 같은 느낌 들지 않나요? 그래서 나도 이게 좀 더 또렷한 목소리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8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벡터 함수. 뭔가 열심히 복잡하게 써져 있는 것 같지만 그냥 벡터 함수인 거구나. I, J, K라는 거는 첫 번째 성분, 두 번째 성분, 세 번째 성분이야. 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거를 편의상 이렇게 쓰는 건 사실 눈에 잘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주어진 벡터를 RT라고 해서, 자, T라고 해서 T 3승 플러스 2T, 마이너스 3, 2의 마이너스 2T승, 2 사인 5T라고 쓰는 게 훨씬 더 편하죠. 편한 거죠. T가 0이 될 때, 그럼 T가 0일 때 해당하는 점을 찾아봐. 그럼 R 제로값이 되는 거죠. 0을 집어넣게 되면 0 넣으면 0 나오네. 0을 집어넣으면 2의 0승 마이너스 3 나오네요. 0을 집어넣으면 사인 0은 0, 0 나오네요. 해당하는 점은 0, 마이너스 3, 0을 지나니까 이 다음 보기값에서 직선과 평면의 방정식을 세팅하는 과정에서 4번은 무조건 틀렸어. 0, 3, 0과는 0, 마이너스 3과 0이라는 이 점과는 관련성이 없는 거겠죠. 그리고 뭐 다른 걸 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보기값에 집어넣어서 는 0을 만족하는 식이 아닌 걸 지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더 이상 객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R'T값, 공간상의 곡선에 해당 점에서 접하는 직선이라는 거는 얘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의 방향 벡터가 필요한 건데 그 방향 벡터는 R' 벡터야. 3t제곱 플러스 2, 플러스 6, 2의 마이너스 2t, 10 코사인의 5t. 쌤 지금 바로 한 방에 왔는데 가능할까요? 속미분은 5도 튀어나왔고 다 정리한 거였습니다. 그럼 지금 R' 제로값이 저 벡터 방향이 되는 거죠. 0을 집어넣으면 2, 6, 0 넣으면 10이야. 나는 숫자 큰 거 싫어 해서 1, 3, 5라고 정리하니까 1, 3, 5를 가지고 있는 거는 보기 2번, 문제 2번 보기 2번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답은 그래서 2번이야 될 거고, 그럼 법평면의 방정식은 뭐니라고 했을 때 이 곡선과 수직한 평면이야. 이게 법평면이 되는 거고, 법평면의 법선 벡터가 접선의 방향 벡터와 동일하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38번의 답은 2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39번 보겠습니다. 39번에서 벡터가 RT라고 제시가 되어 있네요. 그랬을 때 T가 0일 때 접선 벡터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를 체크해봐. 나 결국은 벡터하고 벡터의 사이각을 구하고 싶은 거구나. 이게 지금 문제로 딱 들어와야 되고 난 내적을 이용할 거야 라는 것도 머릿속에 사르륵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R' 벡터, 저 벡터를 구하기 위해서 R' 벡터는 곱미분에 의해서 2의 마이너스 t승 곱하기 속미분 마이너스 뒤에 거 적어주고, 플러스 앞에 거 건드리지 않고 뒤에 코사인 미분은 마이너스 사인 t가 되겠네요. 같은 이유에서 두 번째 좌표 곱미분하게 되면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적었고, 플러스 앞에 거 건드리지 않고 뒤에 거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t가 되겠네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좌표를 미분하게 되면 2의 마이너스 t승 곱하기 속미분 마이너스가 된 거였어요. 그럼 나는 t가 0일 때 아닌 R' 제로값을 구하게 되면, 자, 마이너스 2의 0승은 1, 코사인 0은 1로 정리가 될 거고, 사인 0은 0이야. 2의 0승 1, 코사인 0은 1, 마이너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벡터와 I축, X축의 양의 방향은 I라고 해서 1, 0, 0이라고 잡아도 상관은 없는 거죠. 그랬을 때 두 벡터가 이루는 각도를 세트라고 한다면, 자,
물론 이 벡터도 가능할 거고, 자, 일단은 두 벡터, 우리 편의상 이 값을 u 벡터로 잡을게요. u 내적 i는 u 벡터의 크기, i 벡터의 크기, 코사인 세타가 될 텐데, 둘이 내적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1 더하기 0 더하기 0이 될 거고, u 벡터의 크기는 루트 3이 될 거고요. i 벡터 크기는 1이고 코사인 세타. 그러므로 코사인 세타 값은 루트 3분의 마이너스 1이 됐던 거예요. 근데 루트 3분의 마이너스 1 유리화시키면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이야 라는 값이 가지고 있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답은 정리가 됐는데 선생님이 의문점이 하나 더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들어요. 어떤 거냐면 자, x축과 이루는 양의 방향의 각도인 거니까 예를 들어서 곡선이 이렇게 제시가 됐대요. 그거에 해당한 접벡터가 이게 지금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접벡터라는 거는 곡선이 진행하는 방향에 대한 겁니다. 이 반대 방향은 접벡터, 곡선이 진행하는 방향에 대한 벡터가 되는 거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해가세요? 곡선이 향하고 있는 t가 0일 때, t가 1일 때 이렇게 해당하는 점들을 찍어주면 곡선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대요. 이건 곡선이 진행하는 방향인 거고, 그 방향에 대해서 벡터를 잡아주는 게 접벡터가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직선의 방정식은 그 벡터의 방향이 어디든 중요하지 않아가 될 수 있지만, 이 접선 벡터라는 거는 그 방향성을 포함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방향과 x축, i라는 축 어딘지 모르겠지만 대충 여기가 i라고 합시다. 라고 했을 때 그 사이각을 구해줘봐 라고 한 거였고, 그 값이 음수가 나왔다라는 거는 그 각이 둔각이었음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요 정도까지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쌤 얼굴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더 얘기하면 여러분도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이 정도까지. 근데 분명히 질문이 들어올 것 같은데, 만약에 쌤 u 벡터 어떤 벡터를 이 벡터와 반대 방향을 잡게 된다면 그 벡터를 마이너스 u 벡터인데 그 값은 1,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되겠죠. 이 벡터를 그냥 편의상 v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v 벡터하고 i 벡터의 내적은 v 벡터 크기, i 벡터 크기,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러면 이 v 벡터의 크기는 v하고 i에 대한 내적은 1이 될 거고요. v 벡터 크기 루트 3, i 벡터 크기 1, 코사인 세타가 돼서 코사인 세타의 값은 루트 3분의 1이 되고 3분의 루트 3이 됩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 값은 얘가 지금 이만큼의 각도가 되는 거 아니겠어? 얘가 마이너스 u 벡터 방향인 거니까. 이렇게 해서 선생님 답은 왜 5번이 되지 않습니까? 이거 문제에서 예각과 둔각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다면 이 값은 기본 해당하는 가장 메인에 해당하는 값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두 직선의 사이각은 예각이 있는 반면에 둔각도 존재할 수 있겠죠. 그리고 벡터 또한 마찬가지가 되겠죠. 벡터의 사이각도 얼마든지 벡터는 옮길 수 있으니까 벡터가 옮길 수 있으니까 벡터의 사이각은 예각과 둔각이 모두 다 있어 라고 했을 때 그 각도에 대한 기본적인 거는 둘의 방향과 방향이 둘 다 플러스 방향으로 했을 때 이 플러스 벡터 방향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벡터의 방향이 왜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린 건데, 단순하게 사이각만 구하세요라면 값은 두 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x축의 양의 방향, 그래서 방향을 계속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x축의 양의 방향, 이 건너편의 벡터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양의 방향으로 딱 기준을 잡은 거죠. 왜 이것도 사이각이 될 수 있잖아. 근데 이거야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니까요. 그거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40번. 맥케벤수 방정식 x는 sin t의 3승, y는 왜 이렇게 생겨있대요. 자, 이거로 주어진 평균
평면 곡선의 길이. 얘가 왜 평면 곡선이냐면 XY 좌표 평면 위에 존재하는 곡선이기 때문에 평면 위에 존재하는 곡선이야 라는 뜻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나머지 차근차근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곡선의 길이 공식은 C, ds고 매개함수니까 루트 x'의 제곱 y'의 제곱의 dt야. t의 범위 0부터 파이까지. 그러면 x'은요. x'은 3사인의 제곱 곱하기 속미분 코사인, y'은 3 코사인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사인, 마이너스 플러스 3 사인이 된 거였어요. 그러면 x'의 제곱은 9 사인 4승의 코사인 제곱인 거고 y'의 제곱은 완전 제곱이 들어가기 때문에 9 사인 제곱의 코사인 4승 9 사인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9의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으로 정리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둘을 더하고자 하는 거니까 둘이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하면 먼저 얘네들의 공통점을 따지면 9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에 가로 열고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묶이니까 이 값은 1인 거죠. 굳이 쓰지는 않겠습니다. 1로 정리가 된 거고 플러스 9 사인 제곱으로 모으면 1 마이너스 2의 코사인 제곱으로 쓸 수가 있겠네요. 9 코사인 제곱. 여기 마찬가지. 그러면 9 사인 제곱을 전체 공통인수로 잡았을 때 1 마이너스 사인 코사인 제곱 빼기 2 코사인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고 한 번 더 이 값은 사인 제곱으로 정리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식은 9 사인 4승으로 정리가 된 거였습니다. 그럼 지금 적분하고자 하는 값은 여기에 루트를 씌워준 거니까 3 사인 제곱의 절대값이 돼서 절대값 필요 없다는 거 이해가시죠? 0부터 파이까지 3 사인 t의 전체 제곱으로 정리가 됐고 왈레스 공식에 3 건드리지 않고 이 1, 2분의 파이가 총 2개가 존재해 라고 해서 2분의 3파이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40번 그냥 열심히 공식에 집어넣는 문제야 라는 거였어요. 자, 41번 문제 보겠습니다. 41번 다음 곡선의 길이 구하래요. 조금 식이 복잡해 보이니까 39번의 문제는 조금 지우면서 가겠습니다. 자, 41번에 지금 벡터 함수를 xt라고 제시가 됐고 이거는 E1, E2, E3는 ijk랑 동일한 거였습니다. 그럼 이 xt라는 값을 난 편의상 rt라고 적어도 상관은 없는 거겠죠. cds 공식은 c의 길이는 cds야. 따라서 t의 범위 0부터 파이까지 r't 벡터 크기의 dt가 길이 공식이래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r't는 3 숫자 건드리지 않고 하이 퍼블릭 코사인 미분하면 하이 퍼블릭 사인의 2t의 속미분 2가 나와서 6이라고 같이 쓰겠습니다. 같은 이유에서 6의 하이 퍼블릭 코사인의 2t가 됐고요. 6t를 미분하니까 6이 된 거네요. 그럼 r't 벡터 크기를 갈 건데 자, 이 값은 6 끄집어내고 하이 퍼블릭 사인의 2t 그리고 하이 퍼블릭 코사인의 2t 1 가능하겠네요. 그럼 지금 벡터의 크기를 구하고 그거에 6배를 해주면 되는 거니까 6 루트 하이 퍼블릭 사인의 제곱 t 제곱 2t 하이 퍼블릭 코사인의 제곱 2t 플러스 1인데 쌍곡선이 나오면 반드시 따라 나와야 될 공식이 있었죠. 하이 퍼블릭 코사인의 제곱 x 마이너스 하이 퍼블릭 사인의 제곱 x는 항상 1이래. 이 x 대신에 별이 들어가도 상관은 없겠죠. 그럼 지금
이 값을 등호를 넘기면 1 플러스 하이 퍼블릭 사인 제곱이라는 거는 이것과 이거를 더하는 값은 하이 퍼블릭 코사인 제곱 2t로 정리가 가능하겠네요. 그럼 따라서 이 식은 6의 2 하이 퍼블릭 코사인 제곱 2t가 될 거고 6 루트 2의 절대값 하이 퍼블릭 코사인은 2t가 될 건데 이 값은 항상 양수잖아. 양수기 때문에 절대값은 굳이 필요하지 않아가 된 거였어요. 따라서 길이 CDS는 0부터 파이까지 6루트 2의 하이 퍼블릭 코사인의 2t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적분하게 되면 3루트 2의 하이 퍼블릭 사인의 2t 가능할까요? 역연산 얼른 미분해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럼 0부터 파이까지 3루트 2의 하이 퍼블릭 사인의 2파이 마이너스 0 넣으면 0 되겠죠. 답은 이렇게 정리가 돼서 41번의 답은 1번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42번 문제. 한 문제가 왕창 기네요. 자, 문제가 길지만 차근차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래프는 어떤 입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는 그래프랍니다. 자, 다 이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얘는 위치가 되는 거죠.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럼 위 그래프, 자 1번 위 그래프 해석 중 하나로 이 입자가 수직으로만 이동한다고 가정할 때 수직으로만 이동하는 거죠. 그럼 얘가 높이 역할을 하는 거죠. 수직으로 이동한다면 얘는 S가 높이가 되겠죠. 위아래로만 이동하는 거니까 수직으로만 이동할 테니까 얘는 높이 역할을 할 텐데 그랬을 때 2초 동안 위로 2m를 이동한 후 2초 동안 위치가 2가 됐으니까 2m를 이동한 후 다음 2초간은 아래로 1m 떨어진다. 다음 2초간 4초가 되겠죠. 1m 떨어진다는 거는 높이가 1이 됐으니까 1m 떨어진 후가 되겠죠. 그 다음 1초간은 공중 1m 위에서 부양한 상태에다가 왜 높이가 일정하다는 거죠. 위치가 일정하다는 거는 현재 높이가 일정해가 되겠죠. 1초 동안에 부양 상태에 있다가 그 다음 1초간 6초까지가 되겠죠. 그 다음 1초간은 지상 4m 위까지 솟아올랐다. 맞는 말인 거죠. 높이가 4m, 맞는 말인 거네. 옳은 것은 답 1번. 끝났네요. 답 1번 끝났어. 맞는 말. 자, 2번. 위의 그래프 해석 중 하나로 이 입자가 수평으로만 이동한다. 아, 이제는 수평으로 이동하겠죠. 그럼 이제는 지금 높이가 아니라 옆으로 이동하고 있는 말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입자가 수평으로만 이동한다고 가정할 때 얘가 0이었어. 기준점 0이었어. 그 말은 2초 후에 위치가 2라는 거는 옆으로 이만큼 갔어. 2초 동안 오른쪽으로 2m를 이동한 후 맞는 말이죠. 다음 2초간 왼쪽으로 2m를 이동하는 게 아니라 위치가 1이 됐기 때문에 왼쪽으로 1m를 이동한 거겠죠. 하다가 그 다음 1초간은 4에서 5초가 되겠죠. 4에서 5초는 그 상태에서 정지해서 왜 움직이지 높이가 이 위치가 고정인 거니까 움직이지 않았어. 그리고 그 다음 1초 5에서 6초까지는 오른쪽으로 3m를 이동했어. 그래서 총 위치는 4가 된 거야. 얘는 맞는 말인 거죠. 여기서 틀린 부분은 얘가 틀렸어가 된 거였습니다. 자, 3초에서 순간 속도는 마이너스 1이야. 자, 3초일 때 기울기는 여기는 이 위치를 미분한다. 속도는 시간에 대한 거리의 변화인 거죠. 2초부터 4초까지는 2초라는 시간 동안에 이동 거리는 1m를 이동했기 때문에 이 속도는 2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런데 그거의 방향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속도를 갖는 거겠죠.
일종의 그래프로는 뭐 기울기야 라고 해서 상관없습니다. 위에 그래프에 대한 속도 그래프는 다음과 같다. 속도. 자, 속도가 일정하겠죠. 기울기 1,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죠. 그럼 기울기 1인 거죠. 1,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가 되는 거네요. 그리고 기울기 0. 기울기 0. 그리고 x가 한 칸 증가할 때 3칸 증가했으니까 5, 6은 기울기 3이 되는 거죠.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이렇게 표현되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옳은 거는 1번만 옳은 얘기였어 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몇 번부터 풀어봤죠? 38번부터 42번까지 38번, 39번, 40번, 41번, 42번까지. 자, 답만 세팅해 보자면 38번에는 2번, 39번에 1번, 40번에 2번, 41번에 1번, 42번에 1번.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